네, 안녕하십니까.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 학부의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 영어 구술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몇 안 되는 국제대학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국제대학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학부 명칭 언더우드 학부로 바뀌면서 이제 국제 인재 전형 따로 이제 특기자 전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루어진 어떤 면접 스타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인문사회 계열로 인문사회 계열과 생명공학과학 계열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쨌든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 중심으로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유형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면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십시교육의 영어연구소장 유지혁입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면접 전문가들이 저희 그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이제 계속 면접 전문가로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해왔고,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이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한번 우리 언더우드 학부가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전략을 세울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지금 이렇게 전형이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이번 해부터 어차피 같은 유형으로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인문사회 지문으로 우리가 같이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비중은 4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나서 이제 300%가 선발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부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이번 그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전형에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국제 인재 전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2025학년도 전형이 10월 26일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는 10월 21일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을 10월 22일부터 25일에 걸쳐서 이제 그 현장 강의 한 4회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도 한 2회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진학교육이 이제 우리 계속 전문가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어떤 면접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개인의 현장 그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 지도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강의 형태가 1대1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임형 형태가 있고, 시뮬레이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 강의 그 수업 형태를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면접 전문가들,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전문가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속 스카이 입시 교육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우리 또 면접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같이 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 일단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별 과정,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또 면접 실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 첨삭,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컨설팅 과정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년에 우리 진행했던 과정들,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면접, 그 다음에 1대1 실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실전 그
면접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어떤 논리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포텐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면접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식을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언더우드 학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모집 단위가 언더우드 학부고요. 이 원래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는 그 단과 대학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모집 단위가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선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부는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110명, 10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의 경우에는 생명과학공학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 자체가 달랐었는데 올해부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문사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원이 더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공학을 이 영역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모집 단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문사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게 중요해요. 졸업 예정자 포함하겠죠, 당연히. 국제 인재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예, 그래서 일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외국 대학 졸업자는 전형이 또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위주로 지금 위주가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 인재의 유형에 맞는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어떤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따로 전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국제 인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전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학부를 만들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언더우드 국제학부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고 언더우드 국제대학 단위로 이제 단과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고 지금 그리고 이제 학부는 언더우드 학부 여기 나온 것처럼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선발을 하고 나뉘어서 선발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다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에서 300%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100%. 서류평가를 100%를 이제 반영해서 300%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0%를 선발하는 거, 100%로 이제 선발하게 되는 거는 이제 면접이 40%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자료, 뭐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뭐 평가 방법, 이건 뭐 다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학업 역량, 특기 역량, 비교과 활동, 종합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서류평가가 60%가 들어가서 이제 1차에서는 100%가 들어가고 2차에서 이제 서류평가 60%와 면접 40%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300%에서 선발됐던 1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2단계 전형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40% 들어간다는 거 면접이 결국에는 근데 60%를 통과하고 이제 60%로 이제 서류 평가가 되고 나서 2단계에서 40% 면접이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거니까 면접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서류 평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접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40%에 해당하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면접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1단계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 유형은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면접 평가 방법은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 내용, 이게 중요하죠. 재심은 기반해서 논리적 사고력, 요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면접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예요. 논리적 사고력이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의사소통 능력은 당연하죠. 영어로 지금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국제인재 전형은 여러분들 어차피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결국에는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면접 문항은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로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서류평가로 1단계 통과하고 나서 면접 40%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계 합격자가 10월 21일에 발표가 나오고 나서 면접 평가는 10월 26일에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 13일 이때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구술시험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게 이제 국제 인재 전형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자,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생명과학공학도 어쨌든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문사회 전형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생명과학공학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어떤 텍스트를 보게 되기 때문에 국제 인재 전형, 인문사회 전형에 나와 있는 인문사회 모집 단위에 적용이 되었던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패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팔로잉 퀘션이 나와요. 자, 그런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 있잖아요. 문제 나와 있는 거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돼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예, 질문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면접 같은 게 약간 좀 준비가 필요한 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출제위원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기를 원한다. 요게 좀 감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 자체를 뭐 A다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읽어봤을 때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답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약간 실감이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는데요. 면접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읽으면서 이게 출제위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기 원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방식이라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정답. 이 정답을 원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기 원하는구나. 요게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소피스트와의 대화를 지금 텍스트로 냈어요. 자, 그러면은 정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이거를 읽어본 학생도 있고 안 읽어본 학생도 있고 안 읽어본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읽어봤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맞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뭐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고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질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의라는 거는 what is in the interest of the strong. 자, 강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whatever form of government there is. 자, 어떤 정부 형태가 있든 간에 그것은 그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을 한대요. 통치자는 가장 힘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법률을 왜 만드냐 하면은 그들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든대요. 자, the subject. 여기서 지금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되어 있죠. subject라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이제 어기게 되면은 they have acted wrongly and must be punished. 자, 그들은 잘못 행동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거죠. 이게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정의입니다.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요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의견이 약간 다르죠. 벗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크라테스는 자, 통치자로서의 통치자의 이익.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통치자로서의 통치자 이익인데 통치자로서. 예, 통치자의 이익이 자, is not to benefit himself, but to benefit his subject. 자, 그 이익이 그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요. 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뭐 서브젝트는 모여서 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뭐 식민이라고 그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 자, 어떻게 그러냐고 다시 트라시마코스가 물어보죠. 자, 소크라테스가 자, 의술을 뭐 이렇게 베풀고 있는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자, 의사의 이익이라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배 선장, 그 이익은 캡틴으로서의 어떤 그의 이익은 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배와 그 선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소크라테스는 이게 특징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닫게 하는 게 소크라틱 메소드의 어떤 그런 유명한 측면이죠. 그래서 트라시마코스가 또 대답을 해요. 아, 그러면은 양치기 한번 생각을 해보래.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의사의 이익, 그 다음에 여기 그 선장의 이익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환자의 이익이 되고, 각각 환자의 이익이 되고 배와 선원의 이익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트라시마코스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양치기를 예로 들어요. 양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자, 그는 그런 어떤 양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대요. 그쵸? 그래서 양을 뭐 잡아먹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거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양치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이너라든가 비즈니스맨으로 보는 거래요. 예. 사업가로 본다는 거죠. 그쵸? 양치기로서의 양치기의 이익은 양들을 돌보는 거래요. 예, 양들을 돌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양치기의 이익은 양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당신이 만약에 트라시마코스라고 한다면은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한번 써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그 비범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It is possible to argue for one country ruling over another through both Thrasymachus and Socrates positions. 자, 둘 다 가능하대요. 자, 어떤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대요. 둘 다의 입장에서. 그쵸? 그런데 그 둘의 입장이 무엇이고, 그 두 논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그들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실패하는지를 물어봐요. 어떤 논의를 거치든 간에 지금 자,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든 트라시마쿠스의 입장이든 결국에는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에게 트라시마쿠스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아마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양치기가 양을 위해서 그 양치기의 이익이라는 게 양들을 돌보는 게 된다는 거죠. 양들을 돌보는 게 양치기의 어떤 인터레스트다.
그러면은 논리를 자, 앞 문장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쵸?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는가 요게 키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최종적인 어떤 결론 요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결론이 타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즈닝이라고 했을 때 리즈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추론이라는 거는 논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즈닝 말 그대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그 리즌을 통해서 B라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리즈닝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리즈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은 리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답을 미리 제시를 해 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먼저, 아까 쌤이 얘기하는 답이라는 거는 나름의 어떤 이상적인 답 아니지 그것도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답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를 펼 수 있다. 요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그 최종적인 답을 이해를 하고 답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또 암기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논리력을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라는 거는 수학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답이 뭐고 이거 어떻게 푼다. 요거 해답,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접 여러분들이 답을 도출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답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지가 그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죠. 출제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답을 뭐 미리 모범 답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접 전문가들이 그걸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제된 어떤 논리 추론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 과정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지문으로 제시가 된 게 사티를 금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하지만은 이 사티 스토리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지문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이 굉장히 좋은 지문일 수밖에 없는 게 앞 지문이랑 연결이 돼요. 지금 질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거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연결이 되면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따르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윌리엄 벤티크라는 사람이 지금 사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in considering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ban the practice of sati, 자, 사티의 어떤 그 실행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 there is a big responsibility. 어떤 큰 책임이 있대요. 자, to allow hundreds of innocent women to die every year when we have the power to stop it. 자, 매년. 자, when we have the power to stop it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요한 문구는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 나온 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매년 무고한 여성들이 희생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something that would hurt our consciousness. 자, conscience. 자, 우리의 어떤 양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래요.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if we try to ban it,
this would risk the safety of the British Empire in India.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 인도에서 대영 제국의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된대요. 위험한 일이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위험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고, it is the honest ambition of the government of India. 자, of which I form a part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떼고 생각하세요. 자, it, that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아 정부의 어떤 정직한 야망이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깨끗하게 하는 것에 공로를 가지는 것, 어떤 더러운 부분, 그 대영 제국의 어떤 그 통치에 있어서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의한 어떤 희생, 인간 생명의 부정의한 희생, 그것을 뭐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부정의한 희생을 금지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하는 공로를 가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인도 정부의 정직한 야망이래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that would be more convenient. 이거는 doing nothing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더 편할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건 지금 누구예요? 인도 정부인데 지금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티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of which I form a part. 내가 그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뭐 겸손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그 총독이기 때문에 자 인도 정부 뭐 비유하자면 조선 총독부 같은 거죠. 말하자면 영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총독부의 어떤 정직한 야망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영국 정부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거는 없애는 게 맞다. 사티를 금지하는 게 맞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I feel anxious that we choose to follow. 자, 불안하대요. 자, 근데 약간 뉘앙스가 여기서는 좀 그렇죠. 예. We choose to follow. 자, the good example set to us by the British government at home. 자, 지금 그 영국 본국 정부에 의해서 어떤 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어떤 그런 좋은 예를 따르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adopt the same high principles in India. 인도에서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높은 원칙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다. By doing so, we would bring honor to our nation.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의 결국에는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명예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엔젤스는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뭐 긴장이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비난을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통치자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볼게요. 사티가 여기 뭔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되게 뭐 잘못된 관습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남편이 죽게 되면은 과부가 되잖아요. 인도에서는 과부가 굉장히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티였어요. 그러니까 불 속으로 다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떠밀고 뭐 이런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정부들도 통치할 때 다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금지된 게 영국 정부가 금지해서 이제 금지가 됐던 거고, 금지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쵸? 이게 하는 게 맞는지, 금지시키는 게 맞는지. 그런데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통치를 하는 어떤 제국의 입장에서 요거를 뭔가를 금지를 시킨다. 기존에 있던 어떤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다. 요게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던 양측의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통치자의 입장인 건지, 통치자의 이익인데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인 건지, 아니면은 통치를 받는 인도 국민들의 이익인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은, 자, unacceptable application of Western moral standards. 자, 지금 윌리엄 빈티크가 비판을 받았대요. 자, 사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자, as this was considered an unacceptable application of Western moral standards on a different culture. 서로 다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웨스턴은 서양의 어떤 도덕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 적용이었기 때문에, 서양 도덕 기준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적용이었기 때문에, 적용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티를 금지하는 것에서 비난을 받았대요. 어그리하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어떤 근거가 있고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있고 근거가 따라오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 근거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답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작용한다기보다는 그 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타당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냐, 요거를 출제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A라는 근거에서 B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근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비논리적인 그런 답변이 되는 거죠. 자, 그 패시지 1에서 다뤄졌던 어떤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게 이 케이스, 벤팅크의 케이스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가? 당신의 대답을 얘기하래요. 쌤이 지금 떠오르는 답변이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번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답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러니까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근거에서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그런 거를 면접관의 입장에서 우리 면접 전문가들,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전문가들이 그를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학생의 어떤 그 답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뭐 답을 나열해놓고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렸어요, 요렇게 요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영어적인 어떤 의사소통 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전개하는 방식을 보고 그 점을 우리 면접 전문가들이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를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논리 전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이렇게 답을 내가 생각을 떠올렸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면접 전문가들이 보면은 당연히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면접 전형, 언더우드 학부 면접 전형이 굉장히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논리적인 어떤 답변 전개 과정을 짧은 시간이라도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면접 시험을 위해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그 같이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현장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전략을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추후에 우리 그 같이 수업하면서 좀 구체적인 전략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